노숙자 소년이 백만장자에게 소리쳤다. 그것을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가 독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 럭스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은 다이아몬드의 반짝임과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빛으로 빛났다. 서울의 엘리트들이 어울려 다니며 그들의 웃음소리와 잡담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특권 의식으로 공기를 채웠다. 이 부와 권력의 바닷속에서 작은 인형이 키 큰 어른들 사이를 눈에 띄지 않게 헤집고 다녔다. 12살의 정태민은 화려한 기둥에 몸을 붙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교회 기부함에서 빌린 맞지 않는 양복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당기며 호화로운 주변 환경에 섞이기를 바랐다. 그의 눈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날카롭고 관찰력이 있어 끊임없이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녀가 여기 있어야 해. 태민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얼굴에서 얼굴로 옮겨갔다. 여기 있는 누군가는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태민을 돌봐주던 친절한 선생님인 이선영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다. 경찰은 오래전에 수색을 포기했고 그녀를 거대한 도시의 또 다른 실종자로 치부했다. 하지만 태민은 더 잘 알고 있었다. 이선영 씨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 말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말이다. 웨이터가 샴페인 잔을 든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태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훔친 상한 베이글을 먹은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배고픔을 밀어내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방을 둘러보던 중 근처의 대화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리고 나서 정 씨가 감히 내 사업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비싼 양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분개하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그가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말이야. 자자, 창호야. 그의 동반자인 보석으로 치장한 은발의 여성이 그의 팔을 위로하듯 두드렸다. 모두가 당신이 도시에서 가장 정직한 사업가라는 걸 알잖아. 당신이 하는 모든 자선 활동을 봐. 태민의 귀가 쫑긋 섰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더 많은 것을 들으려고 애썼다. 물론이지, 창호가 으스대며 말했다. 강창호 재단은 도시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왔어. 지난달에도 강남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잖아. 그 이름이 태민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선영 씨가 한번 강창호 재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지 않았나? 학교의 미술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뭔가 말했었다. 이것이 그가 찾고 있던 단서일까? 이 잠재적 연결고리에 용기를 얻어 태민은 기둥 뒤에서 나왔다. 그는 입을 열어 부부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방 건너편의 소동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바 근처에서 진홍색 드레스를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 바텐더와 격렬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등은 방을 향하고 있었지만 태민은 그녀가 클러치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병이었다. 어깨 너머로 빠르게 한번 보고 그녀는 병의 마개를 열고 그 내용물을 배 있는 잔 중 하나에 부었다. 태민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범죄 드라마를 충분히 봐서 독을 볼 때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여자의 왼손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한 점잖아 보이는 남자가 발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민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연회장을 가로질러 달렸고 웨이터들과 손님들을 피해 달렸다. 그 남자가 잔의 손을 뻗을 때쯤 태민은 목청껏 소리쳤다. 멈추세요. 그걸 마시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가 뭔가를 넣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너무 큰 양복을 입은 초라한 소년에게로 향했다. 명백히 의도된 피해자인 점잖아 보이는 남자는 태민에서 그의 아내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가 요구했고 그의 목소리가 놀란 침묵을 깼다. 태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한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나타났고 그들의 얼굴은 엄격했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그들 중 한 명이 점잖아 보이는 남자에게 말했다. 이 침입자를 즉시 제거하겠습니다. 아니, 기다리세요. 태민이 외쳤고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저는 그녀가 당신의 음료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강 사장의 눈이 좁아지며 태민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소녀는 남자의 얼굴에 의심의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진홍색 드레스가 발목 주변에서 흔들렸다. 여보,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설마 이 거리의 불량배를 믿는 건 아니겠죠? 그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강 사장은 망설였고 그의 시선은 그의 아내와 태민 사이를 오갔다. 소녀는 남자의 얼굴에서 내적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사회적 예의가 승리했다. 틀림없이 오해일 거야. 강 사장이 말했고 그의 어조는 무시하는 듯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돌아섰다. 소년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 태민은 강 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승리의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태민의 눈과 마주쳤을 때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 순간 태민은 두 가지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었다. 첫째, 그는 독에 대해 옳았다. 그리고 둘째, 그는 방금 매우 위험한 적을 만들었다. 연회장의 웅장한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을 때 태민은 무례하게 호텔 밖 인도 위에 내팽개쳐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피부를 물었고 안에 있던 파티의 따뜻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태민은 자신의 불편함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달렸고 방금 목격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뭔가를 해야 했고 곧 일어날 일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누가 뉴욕의 엘리트들보다 거리의 아이를 믿겠는가? 그가 거기 서서 절망과 결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우아한 검은색 차가 연석에 멈춰 섰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고 강 사장의 얼굴이 드러났다. 너, 그가 말했고 태민을 알아보며 눈을 좁혔다. 네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다. 태민은 항의하기 위해 한 번 더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강 사장은 손을 흔들며 그를 제지했다. 충분해. 난 이런 넌센스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창문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태민은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강 사장은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조작한 바로 그 잔이었다. 그 순간 태민은 그의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향한 모든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한 남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말이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는 차를 뒤쫓아갔고 그의 어린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민은 이 밤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민의 발이 포장도로를 두들겼고 그는 강 사장의 차를 쫓아 달렸다. 그의 빌린 양복 재킷이 망토처럼 뒤에서 펄럭였다. 우아한 차량이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헤치고 나아갔고 그 미등이 멀리서 도발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민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다. 차를 시야에서 놓칠 뻔했을 때 운명이 개입했다. 빨간 신호등이 교통 흐름을 멈추게 했고 강 사장의 차량이 정지했다. 태민은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달렸다. 그는 폐에서 타는 듯한 느낌과 다리의 통증을 무시했다. 차에 접근하면서 그는 뒷유리를 통해 강 사장의 모습을 잡았다. 그 남자는 잔을 입술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다. 안 돼요. 그가 소리치며 창문을 두들겼다. 강 사장님, 그걸 마시지 마세요. 놀란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고 젊은 침입자를 꾸짖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태민이 불쑥 말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음료에 독을 넣었어요. 제발 저를 믿으셔야 해요. 강 사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의심으로 좁아졌다. 또 너냐? 어떻게 감히 그런 비난을 해? 내 아내가 절대로. 그의 말은 갑작스러운 경련이 그의 몸을 휩쓸면서 중단되었다. 잔이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차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강 사장은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사장님, 태민이 외치며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뻗었다. 괜찮으세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당황한 운전사가 강 사장에게 돌아섰다.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악물고 강 사장은 겨우 말했다. 병원, 당장!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태민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문을 확 열고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다. 운전사의 항의를 무시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태민이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는 느낀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다음 몇 분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번쩍이는 불빛과 울부짖는 사이렌의 흐릿한 장면이었다. 태민은 강 사장의 손을 잡고 그가 의식을 잃었다 되찾았다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위로를 제공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료진이 강 사장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를 들것에 실어 밀고 갔다. 태민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는 손이 그를 막았다. 거기서 꼬마야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태민이 올려다보니 한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갈라부터 차 추격까지 저녁의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경찰관의 눈에서 불신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민이 말을 마치자 경찰관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보자. 넌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인 강 부인이 남편에게 독을 시도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 거리의 아이가 우연히 그걸 목격하고 그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니 태민도 그것이 터무니없게 들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발 저를 믿으세요. 경찰관은 근처에 있는 형사와 시선을 교환했다. 네오를 서에 데려가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들. 그들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태민은 응급실로 들어오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강 부인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과 근심의 완벽한 가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태민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경찰서에서 태민은 자신을 엄격한 표정의 형사 2명과 마주한 채 신문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렬한 형광등이 방을 더욱 차갑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김 형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너는 갈래서 강 부인이 남편의 음료에 독을 넣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지? 태민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잔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좁혔다. 그리고 넌 왜 정확히 이 갈래에 있었던 거지? 너 같은 아이가 초대받을 만한 행사는 아닌데 말이야. 태민은 망설였다. 그는 이선영 씨와 그가 거기 있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절대 그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저는 몰래 들어갔어요. 그가 인정했다. 어쩌면 음식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사들은 태민이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니? 김 형사가 말했다. 거리의 아이가 상류사회 행사에 몰래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연히 강 사장이 아플 때 바로 거기 있었다고? 너무 편리한 것 같지 않아?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 함의를 깨달았다. 당신들은 제가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 막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라고요. 아니면 박 형사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넌 내 흔적을 감추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어쩌면 네가 강 사장에게 독을 준 사람이고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영리한 속임수일 뿐이고. 태민은 벽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해 보일 때 어떻게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절망이 그를 압도하려는 순간 신문실 문이 벌컥 열렸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고 그의 존재감이 즉시 주목을 끌었다. 이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그 남자가 선언했다. 저는 강 사장의 변호사이며 제 의뢰인이 의식을 되찾았고 소년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형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강 사장이 그와 대화한 후에 조사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끊었다. 물론 피해자의 요청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마지못해 형사들은 신문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 태민이 방에서 나오면서 그는 궁금해했다. 이것이 전환점일까? 아니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미래에서의 또 다른 전환일 뿐일까? 병원으로 돌아와 태민은 긴장된 모습으로 강 사장의 병상 옆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또렷했다. 너, 강 사장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넌 나를 경고하려 했지. 왜지? 태민은 힘들게 침을 삼켰다.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강 사장은 그를 오랫동안 연구하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은 내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더군. 안도감의 물결이 태민을 덮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를 믿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강 사장이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가 말했고 그의 어조는 심각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와 내 이야기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 아내, 그건 심각한 혐의야. 태민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사장님, 제가 봤어요. 강 사장은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 네가 봤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난 증거가 필요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말이야. 그는 잠시 멈추고 뭔가를 고려하는 것 같았다. 너에게 제안이 있다, 소년. 내 이름이 뭐지? 태민입니다, 사장님. 정태민이요. 그래, 정태민, 나를 위해 일해보는 게 어떻겠나? 태민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사장님을 위해 일한다고요? 무슨 일을요?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강 사장이 설명했다. 내 아내를 조사하길 바란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가져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네가 틀렸고 그녀가 네가 하는 일을 발견한다면 결과는 불쾌할 수 있어. 태민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것은 그의 기회였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선영 씨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또한 위험했다. 만약 강 부인이 정말로 독살 시도의 배후라면 그녀는 그를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 사장을 바라보며 그 남자의 눈에 있는 희망과 의심의 혼합을 보면서 태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것은 그 자신보다 더 큰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태민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찼다.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강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태민은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부권력, 그리고 위험한 비밀들로 가득 찬 세계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처음에 그를 갈라로 이끌었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강 사장이 제공한 작지만 편안한 아파트에서 태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는 강 부인의 은밀한 위협, 강 사장의 엄숙한 결의, 그리고 다가오는 갈라의 도전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이선영 씨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그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공포에 질릴까? 태민은 눈을 감고 그녀의 친절한 얼굴을 상상하며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약속해요. 마침내 잠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을 때 태민의 마지막 의식적인 생각은 갈래에 대한 것이었다. 단 3일 만에 그는 다시 사자의 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외부인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닐 것이다. 이번에는 그에게 임무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자선 갈라의 밤이 태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다. 그가 직원 탈의실 거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고치면서 그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리의 아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깔끔한 흰 셔츠와 검은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전문적인 웨이터의 모습 그대로였다. 기억해. 태민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초회 팀장이 속삭였다. 넌 여기서 눈에 띄지 않고 섞여들어야 해. 눈은 뜨고 입은 다물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너무 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강창호 재단 건물의 웅장한 연회장으로 향하면서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호화로운 공간은 반짝이는 드레스와 턱시도의 바다였고 그가 침투한 세계를 날카롭게 상기시켰다. 연습된 쉽게 태민은 방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오르데브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군중을 훑으며 강 부인을 찾았다. 그는 그녀를 방 중앙 근처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금색 드레스를 입고 사교계 인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가 그들의 그룹에 접근하면서 그는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창호가 감히 재단에 대한 내 헌신을 의심했다니까요. 강 부인이 말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마치 내가 수년간 이 일에 내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오 여보,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이 달래듯 말했다. 모두가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고 있잖아요. 당신 없이는 이 프로젝트들의 절반도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태민의 귀가 쫑긋 섰다. 그는 강 사장이 재단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사라졌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했다. 강 부인이 자선 프로젝트를 더 음흉한 무언가의 커버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 그가 그룹에게 쟁반을 내밀자 강 부인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동안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빠르게 차가운 미소로 대체되었다. 어머,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태민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았다. 누군가 세상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내 새로운 역할을 즐기고 있니 어린 스파이. 태민의 손이 약간 떨렸고 거의 쟁반을 엎을 뻔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인. 그는 가까스로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다. 강 부인의 미소가 더 넓어졌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물론이지. 이제 가봐.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민이 물러서면서 그는 강 부인의 시선이 그의 등을 태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그를 의심하고 있었고 잘못된 행동 하나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다. 저녁이 지나갔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예의 바른 웃음소리의 흐릿한 장면이었다. 태민은 강 부인을 계속 주시하며 그녀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 모든 미묘한 교환을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군중의 가장자리에 나타난 익숙한 얼굴을 거의 놓칠 뻔했다. 태민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다.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랬다. 바 근처에 서 있던 단순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약간 어색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선영 씨가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민은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최 팀장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아 멈추게 했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팀장이 속삭였다. 넌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태민은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았어요. 그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이선영 씨는 사라졌고 군중 속으로 삼켜진 듯했다. 그녀가 정말 거기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그를 속이고 있는 걸까? 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 출입구 근처의 소동이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강 사장이 도착했고 맞춤 턱시도를 입고 멋져 보였다. 군중이 갈라졌고 그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멈춰 서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태민은 강 부부가 마주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그들이 권력 커플의 모습 그 자체로 보였을 것이다. 미소 짓고 뺨에 가벼운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강 부인의 어깨에 있는 긴장감, 강 사장의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진행되면서 태민은 VIP 구역에 배정되었다. 그곳에는 강 부부와 그들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며 잔을 채우고 접시를 치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용한 대화 조각들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이러한 순찰 중 하나에서 그는 강 부인과 태민이 재단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알고 있는 남자 사이의 속삭이는 대화를 엿들었다. 송금은 오늘 밤에 이루어져야 해 강 부인이 말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높았다. 우리는 더 이상의 지연을 감당할 수 없어. CFO는 긴장해 보였다. 하지만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들이 자금을 추적한다면 강 부인이 날카로운 몸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감사는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그저 돈이 옮겨지는지 확인해. 우리가 논의한 해외 계좌를 사용해. 그들이 태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들은 빠르게 주제를 바꾸고 가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다. 태민의 마음이 달렸다. 이것이었다. 강 사장이 필요로 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자신의 길이 큰 위압적인 인물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올려다보니 그는 강 부인의 개인 비서로 알려진 남자 그레이 씨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오늘 밤 아주 바쁘셨군요, 젊은이. 그레이 씨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아마도 너무 바빴을지도 모르겠네요. 강 부인께서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태민은 그레이 씨의 손이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군중에서 멀어지게 이끌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 주위를 필사적으로 둘러보며 강 사장의 시선을 잡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일부 투자자들과의 대화에 몰두해 있었다. 그레이 씨가 그를 한적한 복도로 이끌면서 태민의 마음이 달렸다. 그가 너무 분명했던 걸까? 강 부인이 그에게 무엇을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복도는 그들 앞에 끝없이 늘어나는 것 같았고 각 발걸음이 태민을 붐비는 연회장의 안전에서 더 멀어지게 했다. 갈라에 잦아드는 소리가 그들 뒤에서 사라졌고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에 불길한 메아리로 대체되었다. 그레이시의 태민의 어깨를 잡은 소나귀가 복도 끝의 문에 다가가면서 더 조여왔다. 태민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그의 손바닥에는 두려움으로 땀이 배었다. 그레이시가 문손잡이에 손을 뻗을 때 태민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적인 순간 그는 그레이시의 발을 세게 밟고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방심한 큰 남자가 비틀거렸고 태민에게 필요한 틈을 주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복도를 따라 전력 질주했다. 그의 마음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갈라로 돌아가야 했고 강 사장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가 달리면서 그는 뒤에서 그레이시의 환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 빨리 달리게 했다. 태민은 연회장으로 다시 뛰어들었고 밝은 불빛과 소음이 그를 잠시 혼란스럽게 했다. 당황해서 그는 군중 속에서 강 사장을 찾았다. 그는 들은 것에 대해 그에게 말해야 했고 강 부인의 계획에 대해 경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고용주를 발견하기 전에 한 손이 그의 팔을 잡아 그를 돌렸다. 태민은 자신이 강 부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눈은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된 톤이었다. 우리가 충성심과 신중함에 대해 작은 대화를 나눌 시간인 것 같구나. 태민아. 그녀가 그를 옆문으로 이끌면서 태민은 방 건너편에 있는 강 사장의 모습을 잡았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태민은 나이든 남자의 얼굴에 혼란과 걱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문이 그들 뒤에서 닫혔고 태민은 강 부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게임이 바뀌었고 태민은 이제 그가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려 할 때 그는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렸다. 그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강 부인이 그에게 무엇을 준비했든 그는 그것에 맞설 것이다. 강 사장을 위해, 이선영 씨를 위해, 그리고 그가 밝히기로 결심한 진실을 위해서. 강 부인이 태민을 데려간 방은 그들이 떠나온 호화로운 연회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것은 작고 검소한 사무실이었고 단 하나의 책상 램프만이 벽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태민은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강 부인은 책상 뒤로 이동했고 그녀의 금빛 드레스가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저 태민을 연구하듯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대화하는 듯한 톤이었다. 알다시피 태민아,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나이에 비해 꽤 지혜롭구나. 거의 존경스러울 정도야. 태민은 침묵을 지켰고 그의 마음은 상황을 가늠하려 애쓰며 달렸다. 이것이 함정일까, 시험일까, 아니면 강 부인이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려는 걸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어조가 약간 강해졌다. 하지만 넌 또한 순진해. 정말로 넌 결과 없이 나를 염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부인. 태민이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위장 이야기를 고수하려 했다. 저는 그저 여기서 일하고 배우려고. 강 부인의 웃음소리는 날카웠고 유머가 없었다. 오, 제발. 서로의 지능을 모욕하지 말자. 내 남편이 너를 이용했다는 걸 알고 있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야.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였다. 알다시피 태민아, 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 발을 들였어. 여기엔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걸려 있어. 태민의 머릿속에 그가 더 일찍 엿들은 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당신이 재단에서 돈을 횡령하고 계신 건가요? 그가 자신을 멈출 수 있기 전에 불쑥 말했다. 잠시 동안 놀라움이 강 부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리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넌 훨씬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만 보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책상을 돌아 나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태민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등이 닫힌 문에 닿았다. 난 너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알고 있니? 강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너무 쉬울 거야. 가족도 없고 연줄도 없는 거리의 아이. 누가 알아차리겠어? 두려움이 태민의 심장을 움켜쥐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강요했다. 강 사장님이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느낀 것보다 더 강했다. 그리고 이선영 씨도요. 이선영 씨의 이름을 언급하자 강 부인의 태도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고 그것은 인식이었을까? 이선영, 그녀가 반복했다. 너는 그녀에 대해 뭘 알고 있니? 이제는 태민의 차례였다. 놀랄 차례였다. 당신은 이선영 씨를 아세요? 강 부인은 자신을 제어하는 것 같았고 그녀의 표정이 매끄럽게 바뀌었다.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야. 그녀는 돌아서서 작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태민아. 넌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어. 내 남편을 위해 탐정 놀이를 하면서. 하지만 경고하지만 그건 위험한 게임이고 넌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녀는 멈추고 태민을 강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니면 대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어. 나는 내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어. 보호, 답변들. 어쩌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이선영 씨에 대한 진실도. 태민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강 부인을 위해 일한다고? 그가 조사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그것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이선영 씨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가 대답하기 전에 문을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 둘을 놀라게 했다. 빅토리아? 강 사장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거기 있나? 주지사께서 당신을 찾고 계시네. 강 부인의 표정이 짜증으로 번뜩였다. 잠시만요, 여보.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따뜻하고 상냥해졌다. 그녀는 태민에게 다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추었다.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봐. 내일 밤까지 결정할 시간을 주지.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드레스를 매만지고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창호야, 여기서 우리의 젊은 피보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정말 영리한 아이야. 강 부인이 남편을 지나쳐 가면서 강 사장의 눈이 태민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있었고 태민이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걱정이 있었다. 괜찮니, 태민? 강 사장이 조용히 물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만큼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어지러웠다. 좋아, 강 사장이 말했다. 오늘 밤 나머지는 쉬는 게 어떠니? 내일 이야기하자. 태민이 건물을 나서면서 그의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강 부인의 제안, 이선영 씨에 대한 언급,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비밀들, 모든 것이 너무 과했다. 하지만 그가 차가운 밤 공기를 걸으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그는 이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없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태민의 발이 그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도시 거리를 통해 이끌었고 그는 익숙한 건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처음 이선영 씨를 만났던 커뮤니티 센터는 이 늦은 시간에 어둡고 조용했지만 위층 창문 중 하나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태민은 비상 계단을 올랐다. 그는 이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해야 했다. 그가 창문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의 심장이 뛰었다. 거기 종이로 가득 찬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은 그가 몇 달 동안 보고 싶어 했던 얼굴이었다. 태민은 부드럽게 창문을 두들렸다. 이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이 그를 알아보며 놀라움으로 커졌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얇은 유리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선영 씨는 창문을 열기 위해 움직였다. 그것이 올라가면서 태민은 그가 완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의 물결을 느꼈다. 태민아? 이선영 씨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신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떻게 날 찾았어? 태민은 창문을 통해 올라갔고 그의 다리는 안도감과 피로로 떨렸다. 이선영 선생님,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도와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이선영 씨가 그를 꽉 안아주면서 태민은 지난 몇 주 동안의 긴장감 중 일부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림자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허락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계시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집의 일부를 찾았다.
태민이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강 부부 재단, 그리고 심지어 이선영 씨 자신을 둘러싼 비밀의 거미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혼자 풀어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는 깨달았다.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이른 아침 빛이 이선영 씨의 작은 사무실에 먼지 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어수선한 방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민은 낡은 안락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그의 손을 데웠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 끝마쳤다. 이선영 씨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오, 태민아. 그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난 네가 이 모든 일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았어. 이건 네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태민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은 강렬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확히 뭔가요, 이 선생님? 강 부부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생님은 사라지신 거예요? 이선영 씨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갈등이 명확히 드러났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내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실을 네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다. 나는 전에 강창호 재단에서 일했어. 재무부서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돕고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계정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 큰 금액의 돈이 사라졌다가 가짜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에 다시 나타나는 거였어. 태민의 눈이 커졌다. 횡령이요. 그게 제가 갈래에서 강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선영 씨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횡령보다 더 깊어. 나는 재단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전면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어. 아마도 국제적인 돈 세탁일 거야. 내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복잡해졌어. 그래서 선생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태민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 이선영 씨가 인정했다. 나는 몇 가지 위협을 받았어. 내가 사라지면, 잠시 숨어 있으면 그들이 날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이 모든 일에 휘말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태민아. 정말 미안해. 태민의 머리는 이 새로운 정보로 어지러웠다. 하지만 왜 경찰에 가지 않으셨어요? 이선영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떤 증거로? 게다가 강 부부는 모든 곳에 연줄이 있어.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 갑자기 태민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선생님은 그들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강 사장님과 강 부인 둘 다 관련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이선영 씨가 망설였다. 그건 복잡해. 내가 알 수 있는 한 강 사장은 불법적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도 결코 무고하지는 않아. 최선의 경우에는 그는 눈을 감았을 거야. 최악의 경우에는 그녀는 말을 흐렸고 그 함의를 공중에 매달아 두었다. 태민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강 사장을 일종의 멘토로 보기 시작했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공모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태민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상황의 규모에 압도되어 작아졌다. 이선영 씨가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우선 넌 매우 조심해야 해. 강 부인의 제안, 그건 유혹적이야, 알아. 답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약속. 하지만 태민아, 넌 그녀를 믿어선 안 돼. 그녀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목에 뭉친 덩어리를 삼켰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강 사장님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도 저를 똑같이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이선영 씨가 인정했다. 하지만 적어도 강 사장과 함께라면 우리는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어. 만약 네가 강 부인 편에 선다면 넌 너무 깊이 빠질 거야.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태민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계속 강 사장님을 위해 일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돕고 싶어요, 이 선생님.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작전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선영 씨가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정말 용감해, 태민아.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 한번 잘못 움직이면 그녀는 문장을 끝마칠 필요가 없었다. 태민은 그 위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태양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민은 강창호 기업에서 계속 일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을 것이다. 한편 이선영 씨는 그녀의 연락망을 이용해 재단의 불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추적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항상 다른 장소에서 절대 같은 통신수단을 2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첩보 활동이었고 태민에게는 이제 그의 현실이 되었다. 태민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선영 씨가 그를 꽉 껴안았다. 조심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이 일에 혼자가 아니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다. 그가 비상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두려움과 결의가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태민은 빠르게 샤워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넥타이를 매면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를 바라보는 얼굴은 어쩐지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더 진지해 보였다. 그는 이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했다. 강창호 기업의 임원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태민의 심장은 문이 열리면서 쿵코앱거렸다. 그는 강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반쯤 예상했고 그녀의 대답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도는 몇몇 이른 아침 직원들이 서둘러 자신의 책상으로 향하는 것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태민이 막 자신의 책상에 앉았을 때 강 사장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태민아, 내 사무실로 잠깐 와주겠나? 그가 강 사장의 넓은 코너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면서 태민의 마음이 달렸다. 강 사장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을까? 강 부인이 그들의 대화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까? 강 사장은 책상 뒤에 자리를 잡고 태민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저 소년을 바라보며 연구하듯이 관찰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태민아,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구나. 태민의 숨이 목에 걸렸다. 이것이었다. 진실의 순간. 강 사장이 말을 시작하면서 태민은 어떤 계시가 올지 각오를 단단히 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가장 큰 충격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가 해야 할 선택들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를 시험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강 사장의 사무실은 태민이 남자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둘러싸고 작아지는 것 같았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길게 이어졌고 말하지 않은 진실과 다가오는 계시로 무거웠다. 마침내 강 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손은 책상 위에 깍지를 끼고 있었다. 태민아, 난 네가 어젯밤 갈래서 뭔가를 들었다는 걸 알아. 내 아내와 재단의 재정에 관한 뭔가를.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강 사장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그가 대답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강 사장이 계속 말했다. 나는 또한 네가 이선영 씨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선영 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태민은 자신의 충격을 숨길 수 없었다. 강 사장의 입술이 슬픈 미소로 실룩거렸다. 그래, 나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지. 한동안 알고 있었어. 태민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만약 강 사장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는 그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가장극을 계속했을까?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내게 설명을 빚졌구나, 태민아. 사실은 난 한동안 재단의 재정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의심해왔어. 하지만 그걸 증명하는 것, 특히 내 아내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을 때, 글쎄 그건 복잡해. 그는 일어나 도시의 번화한 풍경을 내려다보는 창문으로 이동했다. 난 내부에 누군가가 필요했어. 내 아내가 의심하지 않을 누군가. 내 나이를 고려하면 널 그런 위치에 놓은 것에 대해 미안해. 하지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태민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사장님, 만약 이선영 씨에 대해 아셨다면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왜 그녀가 숨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셨나요? 강 사장은 태민을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빅토리아가 내가 이선영의 의혹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 그는 자리로 돌아와 태민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 빅토리아가 너에게 제안을 했지, 그렇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신뢰하지 못했다. 그럴 줄 알았어. 강 사장이 말했다.
그녀는 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네가 가하는 위협을 무력화하려고. 하지만 태민아, 넌 뭔가를 이해해야 해. 내 아내, 그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녀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강 사장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고 처음으로 태민은 이 상황이 그 남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다. 재단, 자선 활동, 그건 모두 가면이었어. 빅토리아는 우리의 자원을 거대한 돈 세탁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해왔어. 국제 범죄 조직들, 부패한 정치인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태민의 머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며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사장님, 만약 이 모든 걸 아신다면 왜 당국에 가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야. 강 사장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빅토리아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조심스러워. 그리고 그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위험해. 태민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해. 한번 잘못 움직이면 그는 그 생각을 끝마칠 필요가 없었다. 태민은 관련된 위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민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넓은 사무실에서 작게 들렸다. 강 사장은 의자에 기대 앉았고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그게 내 소녀나 네가 들어오는 부분이야. 빅토리아는 이제 너를 신뢰해. 아니면 적어도 그녀가 널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해. 태민의 눈이 커졌고 그는 강 사장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깨달았다. 사장님은 제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녀를 위해 일하는 척하라는 거죠. 강 사장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일 수 있어. 물론 선택은 내 거야, 태민아. 난 널 이것에 강요하지 않을 거야. 지금 물러나고 싶다면 이해할 수 있어. 태민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선택지를 저울질했다. 현명한 일은 떠나는 것일 것이다. 이 얽힌 거짓과 위험의 거미줄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이선영 씨를 생각했다. 그는 강창호 재단의 불법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태민은 강 사장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느낀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강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 사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뭐지? 이선영 선생님이 관여해야 합니다.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 수사를 시작했고 끝까지 볼 자격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강 사장은 잠시 이를 고려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할 거야. 만약 빅토리아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알겠습니다. 태민이 말했다.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강 사장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태민은 마치 단 한 번의 대화로 몇 년이나 나이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책임감의 무게가 그의 어린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스파이 놀이를 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판돈이 걸린 위험한 게임의 핵심 선수였다. 그날 저녁 태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지면서 태민은 강 부인의 호화로운 집무실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부인, 당신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강 부인의 미소는 승리에 찬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차가움이 있었다. 그녀가 그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태민은 조용히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사자의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의 영리함과 어떻게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만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엮어 들어가고 있는 거짓과 기만의 거미줄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그가 직면할 선택들은 그의 용기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그의 이해 자체를 시험할 것이었다. 밤이 도시를 덮으면서 태민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태민이 강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몇 주가 지났고 그 기간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자신을 고위 비즈니스 거래와 비밀 회의의 세계에 던져 넣었고 항상 강 사장에 대한 충성심과 강 부인에 대한 충성의 가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강 부인은 태민을 일하게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작업들을 할당했다. 회의 일정 잡기, 서신 처리, 일정 관리 등. 하지만 태민은 곧 각 작업이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퍼즐은 광범위한 돈 세탁 작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잘하고 있어, 태민. 어느 오후 강 부인이 그의 작업을 검토하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난 네가 믿을 만하다는 걸 알았어. 태민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강 부인. 저는 그저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그가 그녀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태민의 마음이 달렸다. 그는 의심을 사지 않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문서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저녁 작은 카페의 어두운 구석에서 태민은 이선영 씨를 만났다. 그들은 감지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메시지와 무작위 만남 장소 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태민이 속삭이며 USB 드라이브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재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해외 계좌, 페이퍼 컴퍼니, 규모가 엄청나요. 이선영 씨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드라이브를 주머니에 넣었다. 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태민아.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만약 강 부인이 뭔가를 의심한다면 알아요. 태민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스트레스로 팽팽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강 사장님은 이사회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강 부인이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지도 몰라요. 그들이 헤어지면서 태민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경로를 택했고 계속해서 뒤를 확인했다. 그의 이중 생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강창호 기업에서 태민은 계속해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다. 그는 강 사장에게 신중하게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강 부인의 신뢰받는 조수로서의 역할을 유지했다. 스트레스는 엄청났지만 태민은 진실을 밝히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식에서 힘을 얻었다. 어느 날 태민이 강 부인의 사무실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는 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이름 목록이었다. 재단의 활동에 대한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의 목록이었다. 일부 이름들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다른 이름들 옆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태민은 충격을 받으며 이선영 씨의 이름이 그 목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이 떨리면서 태민은 빠르게 휴대폰으로 그 문서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선영 씨에게 경고해야 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강 부인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았니, 태민? 태민은 휙 돌아섰고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강 부인이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잠시 동안 태민은 자신이 발각되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강 부인이 미소를 지었고 그 따뜻함은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농담이야 물론. 난 네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태민은 웃음을 강제로 지었고 그의 목소리의 떨림을 그녀가 듣지 못하기를 기도했다. 물론이죠, 강 부인.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태민은 이선영 씨에게 경고하러 달려갔다. 그들은 붐비는 공원에서 만났고 그들의 대화는 주변의 가족들과 조깅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 위장되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태민이 촉구했다. 강 부인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진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내가 뭔가를 찾은 것 같아. 재단의 국제 송금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어. 만약 우리가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면.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나타난 강 부인의 위압적인 조수인 김 비서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태민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정태민 군, 김 비서가 차갑게 말했다. 강 부인께서 즉시 당신의 존재를 요구하십니다. 태민이 떠나기 위해 일어서면서 그는 이선영 씨와 당황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이 발각된 걸까? 이것이 그들의 수사의 끝일까? 강창호 기업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김 비서는 돌같이 침묵을 지켰다. 태민의 마음은 달렸고 만약 강 부인이 정말로 그의 배신을 발견했다면 그를 구할 수 있는 설명이나 변명, 어떤 것이라도 찾으려 노력했다. 그들이 강 부인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태민은 강 사장도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아, 태민아. 강 부인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가벼웠다.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방금 재단 개정의 몇 가지 불규칙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 아마도 넌 상황에 대해 약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거야? 태민의 시선이 강 부인의 포식자 같은 미소와 강 사장의 긴장된 표정 사이를 오갔다. 그는 가라앉는 느낌과 함께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의 순간이 도래했다. 그가 다음에 말하는 것이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태민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자신을 단단히 했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조용한 기도와 함께 그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고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방은 태민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진실과 기만,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중단된 채 태민은 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종 게임이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다. 긴장감이 강 부인의 사무실에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 태민의 마음은 달렸고 순간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영원 같은 시간 동안 그의 선택지들을 저울질했다. 그는 강 부부의 눈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각자 매우 다른 이유로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태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번의 대담한 움직임에 걸기로 했다. 사실 태민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느낀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저는 재단의 재정에 대해 몇 가지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강 부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고 강 사장은 가까스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태민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저는 국제송금에서 몇 가지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자신의 허세가 통할 것을 기도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발견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구나, 태민아. 우리가 충성심과 신중함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 전에 강 사장이 끼어들었다. 실제로 빅토리아, 난 태민이 발견한 것을 매우 보고 싶어. 결국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강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눈빛은 불을 얼릴 수 있을 정도였다.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고 강 부부 사이의 권력 싸움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이선영 씨가 성큼성큼 들어왔고 두 명의 엄격해 보이는 정장 차림의 개인들이 그녀를 따랐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씨가 선언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가득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야? 창호, 뭐라도 해봐. 하지만 강 사장은 그저 의자에 기대 앉았을 뿐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끝났어, 빅토리아.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있어. 이선영 씨와 함께 있던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배지를 꺼냈다. 강 빅토리아 씨, 우리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돈 세탁, 횡령 그리고 조직 범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할 영장이 있습니다. 요원들이 강 부인에게 권리를 읽어주기 시작하는 동안 태민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몇 달간의 두려움, 비밀, 그리고 위험이 이 순간으로 출미나팅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부인은 싸우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은 내 대해 아무것도 없어.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난 높은 곳에 친구들이 있어. 이건 절대 성립하지 않을 거야. 이선영 씨가 앞으로 나서며 USB 드라이브를 들어 올렸다.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빅토리아 씨. 우리는 모든 불법 거래, 모든 페이퍼 컴퍼니, 모든 뇌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인터폴과 여러 다른 국제기관들이 당신의 동료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강 부인의 태도가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태민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너 이 작은 뱀 같은 녀석, 난 거리의 쥐새끼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국정원 요원들이 빠르게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의 말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태민은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그녀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운 것에 대한 자부심, 하지만 또한 그녀의 목소리에 있는 절망감에 대한 슬픔의 감정도 있었다.
강 부인이 끌려나가면서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강 사장은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나이만큼이나 늙어 보였다. 난 당신들 둘 다에게 사과를 해야겠군요. 그가 태민과 이선영 씨를 향해 말했다. 난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어. 내 코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봤어야 했어. 이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중요한 건 결국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호 씨. 당신의 협조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태민은 여전히 사건들에 어리둥절해하며 겨우 목소리를 찾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강 사장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잡는 긴 과정을 시작해야 해. 재단은 완전히 개편되어야 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그는 태민에게 돌아서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에 대해서는 태민아 네가 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구나. 이런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성은 정말 놀라워. 태민은 목에 덩어리가 뭉쳤음을 느꼈다.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 이선영 씨가 태민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그 이상을 했어. 넌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어. 넌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해. 순간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태민은 지난 몇 달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들어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강창호 재단 스캔들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태민은 자신이 갑자기 주목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준 젊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것은 압도적이었지만 이선영 씨가 그가 이 관심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 사장은 자신의 말대로 재단을 개혁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저지른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고 재단의 자원이 원래의 목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도록 했다. 태민에 관해서는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강 사장은 그에게 개혁된 재단 내에서 정당한 지위를 제안했고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한 그가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정상적인 10대의 삶을 갈망하는 부분도 있었다. 결국 태민은 강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가 적절히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강 사장은 기꺼이 동의했고 심지어 태민의 이름으로 다른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씨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수사에서의 그녀의 역할로 인정받았고 재단의 새로운 재무감독 책임자로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녀와 태민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했고 그들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태민이 그의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미래가 없는 거리의 아이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건 중 하나의 핵심 인물이 되기까지 그것은 거의 믿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책상으로 돌아서서 재단 제출범 갈래에서 이선영 씨와 강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보았을 때 태민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 가족, 그리고 세상에서의 자리를 찾았다. 앞으로의 길에는 틀림없이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태민은 그것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용기와 정직성, 그리고 옳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서울 위로 해가 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황금빛 광채를 들이우자 태민은 혼자 미소 지었다. 그의 젊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다. 태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재단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계속해 나갔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통찰력은 재단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다른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선영 씨는 태민의 멘토이자 친구로 남았고 그들은 함께 재단이 진정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선단체가 되도록 노력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강창호 재단은 점차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강 사장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태민과 이선영 씨의 지도 아래 더 나은 리더가 되어갔다. 그는 재단의 새로운 미션을 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경험은 다른 기업들에게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민은 성장했고 그의 이야기는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주 학교와 지역 사회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어떤 배경에서 왔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태민, 이선영 씨, 그리고 강 사장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며 결국에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매일 밤 태민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힘을 알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리마인더가 되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이렇게 태민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정의와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태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다.